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요, 윤지원 기자가 시중은행 한 곳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은행이에요. 요새 ELS 굉장히 난리죠. 정확히 말하면 홍콩 H지수랑 연계된 ELS입니다. ELS라는 게 사실 원금 보장받지 못하는 파생 상품이죠. 근데 여기 가입했다가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당사자인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저만 해도 굉장히 가까운 가족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전체 손실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평균적으로 52에서 53% 수준입니다. H지수 ELS 판매자액이 지난해 말 기준 15조가 넘었으니까 이걸 감안하면 원금 7에서 8조를 남기고 모두 다 손실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절반을 잃었다, 네. 이거네요. 우리은행이 이 와중에 좀 눈길이 갑니다. 은행별 판매 규모만 보면 KB는 거의 8조가 넘거든요. 압도적으로 높고 신한은행이 2조, 농협이 2조, 하나 2조, SC제일이 1조 2천 뭐 이 정도 가다가 우리은행이 413억으로 뚝 떨어져요. 이게 물론 한국 시티은행 뭐 370억, 뭐 기업은행 120억 더 낮은 데 있긴 있지만 개인 영업 비중이 많은 5대 시중은행을 감안했을 때 우리은행의 이 판매 규모 수치가 굉장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 우리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이 ELS, 주가 연계 증권 요 사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ELS 이게 도대체 뭔데, 뭐길래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네, 금융 파생 상품의 일종입니다. 파생 상품이란 말은 주식이나 뭐 기초 자산 가격 변동을 파생적인 영향으로 손익이 결정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 여러 개가 있죠. 뭐 원자재, 외환, 증권, 주식, 채권 뭐 이런 기초 자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는 가격이 항상 변동을 하니까 기초 자산 거래에 다양한 조건을 추가해서 만든 게 바로 요 파생 상품. 네. 그리고 한쪽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하고 또 다른 한쪽은 불확실성을 좀 가져가면서 높은 수익을 내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하지만 또 예상 수익률도 높은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금리 변동이랑 연동시켜서 수익을 결정해 주는 거는 DLS, 주가랑 연계해 주는 거는 ELS입니다. ELS를 예를 들면 증권사에서 일단 딱 만들어요, 이 상품을. 그러고 나서 증권사 영업 창구 가가지고 그걸 팔거나 혹은 뭐 은행 가가지고 팔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ELS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만들어서 직접 팔면은 ELS라고 이제 불리는 거고, 이제 요 ELS를 은행이 팔 때는 신탁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ELT라는 이름으로 이제 팔리는 거고요. 하지만 다 같은 ELS라는 거. 네, 맞습니다. ELS는 상품 자체가 잘못됐다. 애초에 상품 구조가 뭐 엄청 문제가 있고 이거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뭐 손실은 날 수가 있는 거지만 상품 자체에 어떤 그 안에 문제가 있었던 상품은 아니면 공모 상품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팔았고 상품 구조도 상당히 어떤 의미로 단순한 편입니다. 2003년 처음 판매되고 나서부터 20년 넘게 팔렸거든요. 국민 금융상품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ELS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되게 어렵다, 막 되게 복잡하다, 아 머리 아파,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단순해요. 이게 ELS 지수랑 연동된다고 했잖아요. 주가 지수랑 연동이 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통상 이거는 H지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코스피, 그리고 미국 뭐 S&P, 유럽, 중국 이렇게 몇 가지 지수를 결합을 해서 한 개 상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홍콩 H지수 연계 ELS라고 불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 설명서를 딱 보잖아요. 그럴 때 꼭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숫자가 한 6개 숫자가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항상 90, 85, 80, 80, 75, 75 뭐 이런 식이에요. 6개 숫자.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뭐냐. ELS는 이제 만기가 3년이거든요. 대신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수익률을 딱 먹고 나갈 수 있는 기준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90은 첫 6개월 동안의 그 기준점.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숫자 85는 그 다음 6개월 동안의 기준점.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6개. 네, 맞습니다. 합쳐서 3년. 네, 이 뜻이군요. 그러니까 첫 9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투자 시점에서 6개월 지난 시점의 지수가 가입 당시 지수보다 1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90%를 지키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90 밑으로 떨어져서 못 나가, 그러면 다음 6개월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다음번 이제 85란 숫자예요. 네. 그러면 다음 6개월에 그 지수가 85%를 지키지 못하면 또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네요.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80을 지키지 못하면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맞습니다. 거고. 근데 이게 사실 주가 지수가 굉장히 올라갈 때는 전혀 문제가 그쵸? 없어요. 다 6개월 만에 조기 상환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털고 나갈 수 있다. 그렇죠. 보통 투자자들은 조기 상환으로 원금과 수익을 빨리 돌려받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데 재투자하길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기 상환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가능했습니다. 주가가 되게 계속 높았으니까 네, 쭉쭉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H지수
지수 연계 ELS 사태는 이 H 지수가 2021년 초에 12,000을 돌파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4월 5일 기준으로 5,885로 그냥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50%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상환 당연히 못 가고 계속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만기에도 수익률을 못 찾는, 그러니까 아예 손실이 그냥 확정적으로 정해진 경우가 지금 이번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어났다는 말씀이시죠. 2021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3년 만기 ELS가 맨 처음에 출시됐을 때 그 시점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가 언제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직전에 2020년에 주가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왜 저기 미국장에 돈 넣으신 분들 정말 엄청 쓰라렸을 거예요. 그때 완전히 폭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H주스는 어땠냐? 꽤 선방을 했습니다. 변동 자체가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 투자자들은 H주스 야 괜찮네, 야 이거 너 넣어, 그래. 이럴 수 있는 다 거야. 폭락했는데 H주스는 아직도 선방하고 있네, 잘 나가네. 예. 그러면 우리 앞으로 투자할 때 H주스 한번 넣어볼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시중은행 사람들을 만나보면 당시에 이제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기 상환을 하고 다시 들어가고 조기 상환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류의 재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 상품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H지수를 넣은 상품을 만들라고 하는 요구도 시중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입장에서 은행들은 당연히 더 많이 팔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요구하시는 분도 많았다고 하니까 홍콩 H지수 ELS를 팔았을 당시 시점을 보면 이 상품이 큰 문제가 있는 상품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KB든 우리든 이걸 판매하는 게 뭐가 크게 이렇게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은행은 아주 높은 수익을 원하고 대신 아주 리스크 테이크를 크게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시중은행은 그런 사람들이 가진 않죠. 네. 맞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증권사를 가지. 네, 그때 당시의 이자보다 이 예금 이자보다 조금 더 그냥 조금 더 높다는 말에 그냥 투자하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연히 은행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은행이 심지어 이 ELS를 판 그 상품도 실제 그 이름 자체가 특정증권 신탁인데요. 신탁은 글자 그대로 믿고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내 자신이 재산이나 권리를 나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서 수익을 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기관은 그 수익을 일정 부분 이제 같이 수수료를 받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게 신탁입니다. 그게 신탁 상품인데. 그렇죠. 은행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맡길게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신탁 상품인 만큼 훨씬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위험성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KB 이번에 금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그 신탁의 본 의미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KB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 모두 다. 한 은행은 성과 지표에 이 상품을 더 많이 팔수록 직원 고가에 더 많이 인정을 한다는지 이런 식으로 아예 공격적으로 더 팔게 만들었어요. 파는 것 자체는 팔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그 시스템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팔게 하는 게 맞냐? 그쵸. 이런 지적인 거죠. 네, 일반 시중은행 전문가들은 다 약간 위험한데 2021년은 조금 H지수 흔들릴 것 같아? 라고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팔 수가 있냐. 이거는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다. 내부 통제가 실제로 부실이 있었다라고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은행은 어느 정도 그 내부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창구 단위에서 그런 불안전 판매, 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거나 하는 그런 불안전 판매는 없었어요? 물론 그것도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성과 지표에 이걸 많이 팔수록 고가에 많이 반영한다 그러면 당연히 왜 더 열심히 팔려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DLF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절차가 추가가 됐고 은행들은 그것들을 다 지켜야 합니다. 뭐 해피콜 이런 것들이 다 그 중에 하나죠. 하긴 DLF 사태 때 워낙 그 불안전 판매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네. 금융당국이 이 제도를 좀 보완해가지고 강화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좀 보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당국은 이번에 배상을 결정을 할 때 일반 금융기관에서 적합성 원칙,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고위험 투자자 아니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거를 이 직원이 그래도 ELS에 가입을 시켰어. 뭐 이런 경우, 뭐 설명 의무나 부당 권유 이런 어떤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것들을 다 가려서 기본 배상 비율과 이제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는 어떤 배상 비율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왜 이렇게 적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은행 의사결정이 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은행을 따로 들고 왔고, 왜냐면 우리 딱 통상 생각했을 때 은행 하면은 뭐 서민 이제 등골 빨아먹고 자기들끼리는 성과급 파티하고 뭐 그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보수적으로 운영해서 아니 왜 잘한 거야?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더 궁금했던 건 이런 거예요. 왜 하필 그럼 또 우리은행이냐? 그러니까 사실 은행들이 다 이런 식의 욕을 먹긴 하지만 우리은행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건들 연루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국채금리 연동되는 그
DLS 상품을 당시 시중은행들이 많이 팔았죠.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 날 일은 없다라고 해서 은행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특히 이때 가장 많이 팔았던 게 우리은행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독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손실을 났는데 우리은행이 불안전 판매를 또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뿐인가요? 라임 사태.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때도 문제가 되는 그 펀드에도 우리은행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이것도 자체 판단으로 내부에서도 이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았다가 나중에 환매 중단 사태되고 나중에 문제가 아주 크게 됐죠. 일반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우리은행이 갑자기 이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가세요?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네,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당시 상품 선정에 관여했던 이제 부장급 직원들 한 3명 정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이런 투자 상품을 딱 정해가지고 팔기 전에는 어떤 거치는 단계들이 항상 있어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비예금 상품위원회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2019년에 금융당국이 DLF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에 후속 조치로 모든 은행, 야 너네 이거 설치해 하게 한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 뭐냐? 상품 담당 혹은 소비자 보호 뭐 이런 류의 담당 임원들이 딱 둘러앉아서 이 상품이 출시가 되면 나중에 시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뭐 그런 것들을 머리 싸매고 공부해가지고 이걸 니네들이 잘 결정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자율적입니다. 당연히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뭐 당연히 이걸 뭐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자율적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됐어요. 이번에 금감원의 그 H지수 ELS 사태 검사 결과를 보면 KB은행 이런 데도 정말 아주 엉망이었다고 해요. 모든 은행이 대부분이 이제 상품 선정 업무 담당자가 대충 이제 이 상품을 하겠다고 올리고 그 위에서 이제 위원회는 그냥 거수기로 그래 하면서 이제 그냥 고무도장 찍어줬다고 합니다. H지수를 변동성을 이제 그 향후에 이제 판단 계속 모니터링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예금 상품 위에서 그런 모니터링 작업도 없었다고 해요. 그럼 우리은행은요? 우리은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번에 금감원 조사 대상에서 빠져서 비예금 상품위원회가 잘 작동했는지 뭐 그거는 파악이 안 돼요. 예. 그런데 뭐 우리은행 얘기로만 듣기로는 자기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결과를 보면 사실 그게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예금 상품위를 가기 전에 우리은행은 한 3단계가 더 있습니다. 리스크 총괄부, 그리고 상품 모니터링 팀, 그리고 비예금 상품 실무협의회 이 3단계를 거쳐가지고 다시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가게 되는데 이 리스크 팀부터 H지수 연계된 ELS를 팔면 안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거세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객관적 수치가 H지수 그때 2020년 당시에 나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은데도 찜찜하다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찜찜해 팔면 어떻게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그 찜찜하다고 하는 그 뭔가 근거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일단 2020년에 선방은 했어. 하지만 이유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 판단하고 있었대요. 아, 당시에 홍콩 H지수가 2020년까지는 좋았는 건 맞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할 유인이 되긴 된다. 된다. 네. 하지만 이후에는 2021년, 2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쉽게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거네. 네, 그때 당시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보면 2020년에 홍콩 보안법 막 시위 이런 걸로 난리가 났어요. 중국 그쵸. 본토랑 홍콩이랑 막 엄청 갈등이 심해졌고 2020년 11월에는 중국 정부가 이제 알리바바 마윈 회장을 아주 그냥 막 서로 이제 많이 갈등을 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제 바이두, 메이투안 뭐 이런 등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한 제재를 또 때리기까지 또 했어요. 이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홍콩 H지수가 출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류의 이제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다가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이제 격화됐잖아요.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랑 미국 정부 제재 뭐 이런 진퇴양난 상황에서 H지수에 대한 전망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네요, 또. 네, 그렇게 해서 실무자가 이제 굉장히 거세게 반대했고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이 이제 이사회까지 관철이 돼서 우리은행은 이 ELS 2021년에 이제 발행한 종목이 662개였는데 H지수가 포함된 건 6%. 그러니까 딱 41개에 불과했대요. 진짜 없었다. 네, 그냥 애초에 발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예 팔질 말지. 그랬더니 그 얘기도 했는데 찾는 고객이 있어서 팔긴 팔지 팔았다. 못했다. 네, 뭐 그렇게는 얘기하더라고요. 홍콩 H지수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었던 거네요. 당시 2020년, 2021년 당시만 해도 굉장히 주가는 좋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 부분도 굉장히 컸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게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은행이 뭐 독보적
전문적으로 뭐 그러니까. 위기 예측을 잘 막 이렇게 전망을 하고 뭐 그걸 감지하는 전문성이 뛰어나고 뭐 이런 걸라고 보이는데 솔직히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독인 개긴이잖아. KB 뭐 독한 은행입니다. KB는 뭐 없겠어요, 전문가들이. 그렇죠. 우리은행이 그렇게 잘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전문성이 더 있을 것 우리은행 같지 안에서도 않고. 그거 인정해요. 뭐 전문성이 그래요? 우리가 더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차이를 갈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예민하고 극성맞게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로 이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줘요. 네. 예. 위험을 왜 우리은행은 그럼 기를 쓰고 막 피하려고 했을까요? 그 딴 데는 또 왜 안 그랬고. 일단 업계에서는 야 우리은행 뭐 당연히 그럴 만하지. 예전에 과오가 있잖아. 그 ELS 판매 결정한 이제 2021년 초는 우리은행이 DLF 아까 말씀드린 그 손실률 52.7%나 달했거든요. 그때 그 피해 책임에 따라서 6개월 영업 정지 제재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영업 정지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이거 ELS를 이제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당연히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때 DLF도 하나은행도 같이 팔았거든요. 근데 하나은행보다 우리은행이 훨씬 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DLF를 우리은행은 아예 무자격자가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막 가서 팔기도 하고 훨씬 더 이 문제의 질이 나빴습니다. 과징금도 그래서 더 세게 먹었고요. 정말 나쁜 짓 많이 했네. 그래서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ELS 판매 이제 고민했던 요 시점은 라인 펀드 불안전 판매에 대한 배상 조치도 이쯤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청 진퇴양난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관계된 이제 직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DLF랑 라인 펀드로 트라우마에 전 직원이 시달렸던 때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은행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사실 피해자분들이야말로 정말 그 트라우마에서 그렇죠. 벗어나지 못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은행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원을 매일 받고 매일매일 그런 이제 비판을 받고 하다 해야지, 보면 그래야지, 들어야지.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은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골로 간다. 매를 맞아봤거든. 나 제대로 더 맞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매를 다음에 맞았어. 또 이런 일이 나면 나는 진짜 못 버틴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좀 그 직원들 사이에서 이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좀 난감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은행은 어쩌다가 이걸 지킨 거고 KB나 이런 데는 물론 시스템은 다 갖춰놓고 내부 통제 시스템 다 있는데 그냥 거수기로 팔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고 근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면 앞으로 더 잘해, 더 열심히 잘해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이런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는 7월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이게 개정안이 뭐냐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내부 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굉장히 명확히 해두는 책무 구조도를 도입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문제는 위에서 통제 장치가 아무리 강화된다고 해도 어쨌든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안이하게 상품의 위험성을 판단해서 팔게 만들고 또 그 판매 창구에서는 그걸 또 뭐 그냥 기계적으로 팔고 이러면 언제나 이런 대규모 손실이 날 그런 위험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럼 아예 그냥 ELS든 뭐든 이런 파생 상품들, 위험성 높은 파생 상품들 팔지 말라. 시중은행은 팔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네, 그것도 사실 금융당국이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상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그 수익을과 연동해서 금융기관이 그거를 굉장히 잘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게 운용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팔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은행의 이자 장사 연일 때리고 있어요. 너네는 이자로 먹고 살잖아. 이러면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럼 이자로 돈을 벌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투자 상품으로 벌 수밖에 없는 게 은행의 어떤 경영자의 입장에서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은 지금 사실 이 신탁 상품 같은 것들을 못 팔게 될까 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은행 좀 재밌는 거는 ELS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지금 다 난리가 난 이 사태 속에서 ELS를 지금 판매를 임시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ELS를 H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ELS 다 판매 중단시켰어요. 그러니까 발행을 중단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은행은 이거를 계속 팔면서 사실상 이제 나중에 이제 신탁 이 판매가 아예 중단되는 것을 이제 좀 미연에 방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쨌든 이것도 좀 그쵸. 수익이 나니까 네, 계속 수익에 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열어두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했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투자자의 어떤 선택권을 위해서 또 안전하게 우리는 계속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소비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이런 상품들? 당연히 은행에 가셔서 그냥 믿고 맡긴다. 제발 그런 생각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은행에서 다 서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해피콜이 오잖아요. 투자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1시간을 끈단 말입니다. 보신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귀찮아서 네, 잘 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거 다 나중에 법정 가면 은행에 방패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손해배상 이거 나 너무 억울해. 나 사실 이렇게까지 설명 제대로 못 들었어.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서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통해요. 대필 서류 이것도 그 변호사들 얘기로는 안 통한다고 해요. 왜냐면 어쨌든 마지막 서명을 투자자가 했다면 그 투자의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게 투자자 책임 원칙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절대 은행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투자를 상품에 가입을 할 때는 최소한 녹취라도 있으셔야 돼요. 상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당시 그 설명할 때 녹취를 갖고 계시거나 이런 경우 정도가 돼야 나중에 어떻게 은행이나 이런 거에 배상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시중은행들이 이런 파생 상품들, 위험한 파생 상품들을 관리하거나 판매를 할 때는 내부 통제 기준을 좀 강화해서 보수적으로 판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안전 판매. 이게 아직까지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안전 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이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DLS나 DLF 또 이번에 나왔던 ELS 이건 분명히 굉장히 위험한 파생 상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도 위험성을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 이거 반드시 좀 다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요. 기업 하나를 저희가 꼭 집어서 낱낱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